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연입니다. 어김없이 돌아온 Get Ready를 찍어볼 건데요 여러분, 바로 시작할게요. 준비됐어? 나의 애정템. 오늘 제가 되게 급하게 나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럼 급하게 화장을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겟레디와 함께할 오늘의 썰은 남친에게 들어본 최악의 질문입니다. 남친에게 들어본 최악의 질문. 여러분들은 최악의 질문 같은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내가 들어봤던 최악의 질문일 수도 있고 제일 황당했던 질문일 수도 있는데, 내가 이 질문을 들었을 때는 진짜 황당했거든? 제가 옛날에 스쳐 지나가듯이 만났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제가 처음 만났던 T 인간이 있어요. T. 저는 제가 여태까지 만났던 사람들이 전부 다 F거든요. 그러니까 저 F들이 좋은데 T가 나쁜 게 아니라 F가 좀 더 나는 내 성향이랑 좀 잘 맞는 것 같거든? 걔랑 나랑 썸을 한 달 정도 탔던 것 같거든. 어쨌든 그 친구랑 이렇게 만나게 된 거야. 우리 사귀자 하고 나서 한 이틀인가 3일을 만났어. 서로 바쁘게 지내다가 데이트를 하려고 만나가지고 데이트를 하는데, 걔가 성격이 약간 저랑 비슷한 게 거침이 없었거든요. 말하는 거에 막 고백도 거침없이 하고 대시도 거침없이 하고 모든 게 다 거침이 없는 애였는데, 그날 만나서 데이트를 이렇게 하고 있었어. 맛집 가서 맛있는 거 먹고 한남동을 막 돌아다니고 막 놀다가, 오랜만에 봤으니까 우리 한 3, 4차까지 가자 해가지고 맛집 갔다가 카페 갔다가 뭐 돌아다니다가, 거기가 주변에 이태원이었단 말이에요. 이태원에서 이제 돌아다니는데, 이태원이 그때 주말이어가지고 사람들이 진짜 많았거든. 사람이 엄청 많은 이태원 거리를 막 걷는데, 어디 술집을 가지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녔어. 우리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찾아보다가 막 술 취하는 사람도 있고 막 헌팅도 하고 막 놀고, 그날 완전 불금 막 이런 날이니까 사람이 얼마나 막 대단히 많겠어. 거기 이렇게 자연스럽게 걷고 있는데 그 친구가 진짜 갑자기 나한테 야나 이랬어요. 이랬어. 했더니 근데 혹시 너도 지렴 있어?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잘못 들었나? 존나 황당하잖아. 아니 너무 당황스럽잖아. 이 질문을 듣고 처음에는 지금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이 생각으로 이랬어요. 뭐라고? 그랬더니 걔가 아니 그게 아니라 혹시 너도 질염 있어? 근데 앞에 걔가 너 도라고 했잖아. 도. 아니 너무 갑작스럽게 무슨 그런 걸 물어보냐. 걔가 내가 볼 땐 이태원 쪽에 그 거리를 막 돌아다녔으니까 사람들이 막 놀고 막 술 취하고 막 그런 걸 보고 문란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나한테 너 도라고 했잖아. 자기가 그런 경험이 뭔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물어봤는데, 그게 너무 다짜고짜 무슨 첫 번째 데이트 물어봐. 야 너는 무슨 그런 걸 물어보냐 했을 때,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은 하면서 술집을 찾아서 들어가게 된 거야. 일단 들어가서 그 얘기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어이가 없기도 하고 웃기기도 해서 내가 웃으면서, 아니 너는 무슨 그런 걸 물어보냐. 나는 무슨 깜짝 놀랬다. 무슨 다짜고짜 이렇게 이태원 돌아다니다가 한다는 소리가 그걸 물어보는 게 좀 당황스럽다. 근데 제가 그걸 좀 어느 정도 이해를 또 하는 게, 궁금하거나 이런 거를 못 참기도 하고 이걸 빨리 해소하고 싶기도 하고,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서 얘가 얼마나 그것이 궁금했으면, 얼마나 그것이 본인에게 임포턴트 했으면. 근데 너무 그 질문 자체가 워딩이 너무 웃기잖아. 혹시 너도 지렴 있어? 이게 무슨 그래서 일단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제가 물어봤죠. 일단 말을 했어. 야 이거는 진짜 내가 살면서 들어볼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최악의 말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 이거 왜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어. 얼마나 그게 궁금했으면은 사귀기로 하고 첫 데이트 때 그걸 물어봐. 사실은 자기가 전 애인을 만날 때 너무 마음에 들기도 했고 그다음에 너무 좋아하기도 했었는데, 사귀게 돼서 당연히 사랑을 나누게 될 거 아니야? 처음으로 이제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왔는데, 자기는 그날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트라우마래. 그 여자친구랑 이제 사랑을 나누려고 이렇게, 기다려봐야 되나? 전에 만났던 친구랑 처음으로 사랑의 상자를 여는 날이었는데,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거야. 이게 뭐냐면 여성분들은 다 알 거야. 그 지렴이라는 게 진짜 무섭거든. 근데 이게 남자들은 잘 몰라. 당연히 모르지. 지렴 없는데 어떻게 알아. 사랑의 상자를 연 줄 알았는데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거야. 이게 여자들은 진짜 문제인 게, 아무리 씻고 아무리 닦고 아무리 관리해도 이거는 그냥 진짜 뭐라 그래야 되지? 한 달에 한 번 오는 생리처럼 달마다 오는 사람도 있고 매일매일 달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어렸을 땐 잘 몰라. 어리면 잘 몰라. 당연히 몰라.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곤 하지만 나는 그랬어. 누군가에게 말하는 게 쉽지 않거든? 그리고 어렸을 때는 그런 관리 방법도 아예 모르고 애기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친구가 나한테 그걸 물어본 이유는, 그러니까 그 상대가 엄청 심하게 지렴을 앓고 있었는데 그날이 첫 합방이 된 날이었던 건데, 남자애도 무슨 죄야 사실. 얘는 무슨 죄야. 얘는 잘 몰라 사실. 여자가 아니고 질도 없으니까 지렴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어. 그리고 그냥 단순히 이거 1차원적으로만 봤을 때는 엄청 냄새가 난다?
그럼 얘가 굉장히 문란하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 꼴. 그게 맞는 거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닐 확률이 훨씬 더 높아. 남자애들 당연히 그걸 모르겠지. 그게 어리면 이게 왜 오는 건지도 모르고 병원에 가는 게 쉽지도 않고 누구에게 알리는 것도 어려워. 알지, 얘들아. 나도 그랬고 내 친구들도 그랬고 아무리 뭐 엄마 아빠랑 친하다고 한들 이거 말하는 게 쉽지 않단 말이야. 성인이 되면 내가 알아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산부인과 찾아가야 되는데 그 산부인과를 가는 일도 쉽지 않아. 왜냐면 남자애들 봐. 너네 맨날 비뇨기과 가서 검사 받고 이래? 안 그러잖아. 여자들도 똑같아. 남자들은 염증이 자주 찾아오지 않는데 여자들의 지렴은 말이야. 하루 이틀 잠 못 자도 오는 게 지렴이고 하루 이틀 스트레스 좀만 받아도 바로 오는 게 지렴이고 신경 쓰이는 일 있거나 뭐 잠 못 자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제대로 못 챙겨 먹거나 힘든 일 하거나 이러면 바로 그냥 아무따 바로 일로 와. 단순 지렴 같은 경우에 진짜 그냥 누군가 감기처럼 자주 온다고 하는데 아니야. 감기가 더 안 와. 지렴이 훨씬 자주 와. 거기다가 증상은 좀 많아? 간지럽지, 분비물 나오지, 거기 그 내 전 X가 겪은 그 냄새.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누구나 겪게 되는 고민이야, 얘들아. 근데 이제 이 친구는 그게 너무 큰 트라우마가 된 거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상대방이 약간 냄새 증상이 있는 친구였는데 내가 뭐라고 설명했더니 이게 오픈을 하자마자 그 냄새가 올라오는데 진짜 구역질이 나더래, 자기는. 그 X가 나한테 되게 솔직하게 좀 얘기를 해줬어. 근데 진짜 구역질이 나서, 헛구역질이 나서 이렇게 헛구역질을 모션을 취할 정도로 너무 심한 냄새가 나서 물어봤대. 너 왜 이렇게 냄새가 나는 거냐. 걔도 대단해. 그러니까 웬만한 남자들 그런 거 말 못하거든. 근데 물어본 거야. 이게 무슨 일이냐. What happened? 근데 나는 그렇게 말하는 게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사랑의 진행을 중단을 하고 이 친구가 물어본 거야. 지금 너 냄새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괜찮은 거야? 이렇게 물어본 거야. 왜냐면은 이 친구가 아픈 것 같은데 아픈데 이걸 진행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keep going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됐으니까 이 친구가 이제 물어본 거지. 이걸 왜 솔직하게 털어낼 수 있고 막 뭔가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느낌보다 그렇게 그냥 대충 얘기를 끝내고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아 라는 얘기를 진솔하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 아 알겠다 그럼 오늘 여기서 그만하자 얘기를 하고 다음날이 되고 이 남자애는 어떻게 보면 이걸로 정이 많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정이 떨어진 수준이 아니라 그냥 거북스럽게 바뀌었을 수도 있을 만큼 그게 굉장한 큰 이슈였을 거라고 난 생각하고 그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저도 상대방이 입냄새만 나도 싫잖아. 그런 악취가 난다는 게 얼마나 싫은 일이야 솔직히 말해서. 당연히 이해를 해주면 좋지만 그게 어려울 수도 있잖아. 이별을 구한 거야. 이별을 구하고 얘네가 진솔한 토크는 못 해봤고 이 남자애도 이거를 막 파고들면서 이게 왜 이러지 막 의사선생님 빙의해서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기는 처음에는 지렴 이꼴 악취, 지렴은 문란한 사람들에게 있는 거라는 그 지식이 머리에 박힌 거지. 죽어도 이제 이런 사람은 절대 못 만나고 너무 충격이어서 이별을 고하고 나서 사람들을 막 만나고 나를 만나고 다른 연애도 하고 막 이랬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나를 만났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도 있고 자기가 나를 많이 좋아하는데 이게 있으면 어떡하지? 이제 말을 들어보고 나서 성교육 선생님이 된 거야. 보건 선생님이 된 거지. 그래서 그 친구를 이제 앉혀놓고 얘기를 해. 솔직히 말하면 네가 물어보는 질문에 있어서 나는 맞다고도 얘기할 수 있고 아니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 지렴은 여자들이 거의 90%가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표면적으로는 70% 정도는 무조건 다 겪어보는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재발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다수라는 점. 내가 근데 너한테 말해줄 수 있는 거는 그게 문란해서 있는 건 절대 아니야. 잘 들어 얘들아. 너네도 잘 들어야 돼. 왜냐면 너네가 잘 들어야 되는 건 본인들이 겪어야 되는 이야기고 본인들이 겪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잘 들어야 된다. 문란해서 겪는 건 성병인 거고 바이러스가 이런 거는 따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산부인과에서 따로 분류를 해주고 검사 결과를 얘기를 할 때 말을 해줘. 이거는 이러한 경로로 감염이 된 것 같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 지렴에 자주 나오는 칸디다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좀 요새 잠을 많이 못 자나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요? 이렇게 물어보셔 실제로. 지금 Y존 건강이 많이 안 좋고 관리를 좀 해주고 약도 먹고 항생제도 먹어야 될 정도다. 본인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스트레스도 받으면 안 되고 라고 상담을 해주세요. 문란해서 걸리는 게 절대 아니라 질이 있으면 무조건 올 수 있는 거야. 이 친구한테도 얘기를 했지. 너가 만났던 그 친구가 문란해서가 절대 아니라 하필 그날이 클라이막스를 찍은 날이었던 것 같다. 내 생각에는 냄새로 올라올 때도 있고 분비물 같은 걸로 올라올 때도 있고 막 간지러울 때도 있고 막 이렇다. 그 증상이 다 다른 거야. 너가 만났던 그 여자분이 좀 관리를 잘 못했거나 아니면은 좀 타이밍이 안 좋아서 너를 만난 그날에 너무 심한 증상이 올라왔거나 여자들은 지렴을 거의 달고 산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걸 평소에 진짜 빡세게 관리해야 돼요. 빡세게. 진짜 빡세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 문제고 컨디션 안 좋으면 몸 안 좋아지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유의가 안 좋아지는 거야. 나도 지렴 때문에 산부인과를 방문할 때도 많고 내 친구들도 그렇고
그렇고 너의 주변에 있는 여자친구들도 그럴 수도 있어. 그리고 내가 그 친구한테 말을 또 보태준 게 제가 남사친들하고 이런 토크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걸스 토크를. 진짜 친한 남사친들하고 모여가지고 얘기를 할 때 전 이런 거 물어봐요. 야, 너네는 내 여자가 이것만은 안 된다. 내 여자로서 이것만은 절대 용납 못한다. 막 이런 거를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처음에 이런 거 물어볼 때 막 이런 거였어. 거짓말은 안 돼. 이런 걸 말할 줄 알았는데 부산에 사는 친한 오빠인데 그 오빠가 야 나는 진짜 안 되는 거 진짜 하나 있는데 진짜 냄새 나는 거 진짜 절대 안 돼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도 안 돼. 냄새 나는 거 진짜 절대 안 돼. 이랬어 했더니 야 그거 말고 여자 냄새 있잖아 이러는 거야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야. 그 오빠가 어떻게 얘기를 해줬냐면 와 진짜 나는 와 어디서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만나보지도 못한 무슨 이런 냄새가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진짜 썩은 내가 나길래 자기는 진짜 놀랬다는 거예요. 근데 걸스들아 봐봐 남성들은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오빠한테 얘기를 했지. 야 그 여자친구가 많이 아팠나 보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상태가 안 좋았던 것 같긴 한데 좀 그런 애들은 막 못 만날 것 같다. 그 오빠도 그 시츄에이션을 기점으로 헤어지게 됐는데 이 오빠가 얘기하더라고. 자기는 그냥 얘기를 했는데 같이 병원에 가자. 같이 병원 가서 좀 치료 좀 받고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 여자친구가 안 간다고 한 거야. 근데 얘들아 너네도 혹시나 그럴까 봐 내가 얘기하는데 가야 돼. 그 질염에 있어서 남자도 여자도 잘못이 없지만 방치하는 거는 잘못입니다. 병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오빠도 이 여자친구를 정말 사랑해서 얘기를 하고 심지어 세정제까지 사준 거야. 내가 볼 때 이거는 션이야 얘들아. 존나 스윗하고 존나 로맨틱한 거야. 이걸로 좀 관리를 해보는 게 어때? 이 오빠는 해결을 해주려고 한 거잖아. 내가 생각하는 진짜 스윗한 거거든. 근데 이 여자친구가 잘 안 가고 관리도 또 제대로 안 한 거야. 그럼 당연히 그런 아주 온 세상 사람 다 까무러치는 냄새 나겠지. 근데 이 오빠는 어쨌든 이 여자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했던 건데 관계할 때마다 그래봐. 얼마나 나 같아도 싫어. 같은 여자로서 싫어. 그래서 오빠도 결국 헤어짐을 고했다고 하더라고. 이것 때문에 그만 만나자 이렇게 막 얘기는 안 했대. 근데 어쨌든 본인의 진짜 이유는 그것 때문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듣던 옆에 있던 친구도 똑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자기는 그거를 맞자마자 그냥 바로 헤어졌대. 그리고 너무 큰 트라우마로 남아서 진짜 꽤 많은 남성들이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거를 그러니까 내 남사친들하고 약간 얘기를 하면서 나는 알게 됐어. 그러니까 그게 진짜 심각한 문제고 심각한 문제 플러스 뭐야? 지금 내 주위에 꽤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 정말 많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거. 근데 관리를 안 한다? 본인의 잘못입니다. 걸려서 증상이 막 일어나서 냄새가 나고 분비물이 나고 가렵고 이런 거는 잘못이 아닌데 그리고 그걸 맡았다 해서 남성이 막 놀란다고 해서 남성을 뭐라 할 이유도 없어. 당연한 거야. 근데 이 모든 걸 알면서도 본인이 관리를 안 하고 병원에 안 간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이게 냄새가 나잖아? 이건 무조건 병원 가야 돼요. 집에서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야. 항생제 먹어야 돼. 무조건. 거기 가면 다 관리해줘서 나을 수 있어요. 안 좋아지면 재발할 수 있겠지만 감기 같은 거야. 우리도 그러고 살잖아요. 감기에 걸렸다고 해서 또 안 걸리는 거 아니잖아. 똑같은 거야. 병원 가야 돼. 보고 있는 공주들 만약에 이런 거 있으면 병원 가야 됩니다. 알아. 병원 가기 싫은 거 알아. 근데 가야 돼. 내 여동생 있는데 안 간다고 하면 머리치 잡고서 그 병원에 난 끌어 넣을 거야. 진짜 그 정도로 공주들 내가 공주들한테 냉정해지는 순간이야. 유일한. 가야 합니다. 본인을 위해서. 그리고 나는 솔직히 말해서 나한테 이런 냄새가 나면은 나는 좀 수치스러울 것 같거든? 내 자체가? 그래서 나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평소에도 관리를 미친 듯이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산부인과 가서 검진 맨날 받고 그 6개월에 한 번씩은 그 종합검진 있어요. 자궁 경부암 이런 것까지 다 검사 싹 다 해주는 정밀 검사까지 6개월에 한 번씩 무조건 꼬박꼬박 받고 만약에 내가 조금 아프고 이런 거 같잖아? 그럼 바로 가요. 바로 가서 항생제 바로 처방받고 아니면 질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따로 받아가지고 내가 똑바로 관리하고 평소에 씻는 거 잘 씻고 여성 유산균 무조건 챙겨 먹어야 돼. 무조건이야. 왜냐면 병원 가기 싫으면 평소에 관리 똑바로 해야 돼. 그치만 평소에 미친 듯이 똑바로 질 유산균 맨날 먹고 세정제로 씻고 해도 올 수 있는 게 질염이라는 거. 만약에 우리 남성 시청자가 있으면은 이거 지금 잘 보고 내 여자친구가 그렇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다 하면은 같이 극복해야 돼. 여자는 무조건 여기에 협조해야 되고 널 위한 것도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상대방을 위한 것도 있어. 본인 남자친구 입에서 막 썩은 내가 나. 근데 뽀뽀해제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지. 막 진짜 입 열 때마다 막 똥꾸렁내 난다고 생각해봐. 그것 때문에 헤어질 수도 있어. 정 떨어져서 나는 헤어질 것 같아. 입만 열면 막 짜증이 솟구칠 것 같거든, 솔직하게 말해서. 근데 그걸 반대 입장을 생각해봐. 그런 사랑을 나누는 그 순간에 진짜 그런 막 듣도 보도 못한 냄새가 난다고 생각해봐요. 남성들은 어떻겠어? 우리가 남성들을 이해해야지. 본인이 관리해야지. 그 산부인과 가면 수치의자라고 있어요. 여자분들 알 거야. 거기 올라야지. 잠깐 수치스럽고 말지. 진짜 평생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수치스러울래? 나도 어렸을 때 이걸 처음 겪었을 때는 어머 이게 뭐지? 왜 이렇게 간지럽지? 그러니까 사실 나는 막 그런 냄새가 미친듯이 올라오는 질염을 겪어보진 못했는데 왜 이렇게 간지럽지? 처음에 겪었을 때는 병원도 안 가고 이게 간지럼이 점점 심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 간지럼을 내가 못 견뎌서 병원에 갔어. 그랬는데 그때 어렸을 때부터 지금
지금까지 다니던 산부인과가 홍대에 있거든요. 근데 그 산부인과가 없어졌어 이번에. 항상 가서 검진 받고 치료받던 병원인데 거기 원장 선생님이 진짜 스윗하신 게 얘기를 해줬어. 조금이라도 아프면 와야 된다.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와야 된다. 지금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지금부터 알아놔야 하는 거다. 자기네들 병원에서 파는 세정제 이런 거 안 사도 이런 성분이 들어있는 세정제를 사서 평소에 관리를 해주고 Y존 케어에 좋은 질 유산균을 먹어줘야 질염이 자주 올 수는 있는 거지만 안 오면 너무 좋은 거니까 어떤 걸로 관리를 해주면 좋다. 우리 병원에 있는 거 안 사도 되니까 라고 저한테 교육을 해준 분이셨어. 진짜 좋으신 분인데 근데 그 산부인과가 없어졌어. 작년에 없어졌다. 남성분들 이건 여성분들만의 그게 아닌 것이 스트레스 받고 면역력 떨어지면 걸린다고 했잖아. 관계 후에도 올 수 있습니다. 둘 다 멀쩡한 상태지만 질 내 환경이 바뀌면 무조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정상적인 관계를 하고 난 후에도 좀 예민한 사람은 올 수 있는 거고 같이 극복하셔야 되고 해결해 나가셔야 됩니다. 뭐 한쪽이 뭐 지저분하고 막 그러면 안 돼. 우리 어른이잖아. 나는 오는 거조차 싫어요. 그러니까 올 수 있지만 나도 내가 그게 오는 게 너무 싫어서 진짜 미친 듯이 관리를 해준단 말이에요. 이런 적도 있었어. 내 전 남친구가 약간 번외 이야기인데 이건 좀 웃긴 건데 같이 놀러 갔는데 편의점에서 뭐 사올게 하는데 뭐 필요한 거 없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미안한데 나 생리대 좀 사다 줄 수 있어? 이러니까 남친구가 알겠어 이랬는데 아무거나 사오면 돼? 이러는 거예요. 날개 달린 걸로 대형으로 사오면 돼 라고 얘기를 했어. 알겠어 이러고서 갔다 왔는데 제대로 사온 거야. 고마워 이러고서 받아들였다가 문득 남자친구가 나한테 뭘로 사오면 돼 라고 물어본 게 또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내 남자친구한테 여보 대형이랑 중형이랑 소형 이거 무슨 차이인지 알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엉덩이 크기 이러는 거예요. 귀엽지? 너무 귀엽지 않아? 나 엉덩이 크니까 대형? 막 이래가 그랬어요. 그렇지 않나? 팬티 사이즈처럼 스몰, 미디움, 라지 이런 느낌 아닌가? 이러는 거야. 그게 너무 귀엽잖아. 그리고 모르는 게 당연하잖아. 남자 생리 안 하잖아. 어떻게 알아? 그래서 내가 이제 남친한테 얘기했지. 이게 뭐냐면 뭐 소형, 중형, 대형은 양이 좀 없으면 소형, 양이 좀 있으면 중형, 그리고 양이 많은 날엔 대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오 진짜? 라고 그때서 이제 유레카 같은 표정을 짓더라. 귀엽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알려주면 돼. 상대방한테. 애인한테 알려주면 되지. 저도 그 친구를 붙잡고 그 시끄러운 이태원 술집에서 성교육을 진짜 2시간 동안 했어. 이건 이거고 절대 이런 거 아니고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고 근데 남자애들 모르는 게 당연하고 남자애들 모를 수밖에 없는 문제다. 너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니까 너가 이제 알면 됐고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내가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어도 같이 이겨내면 되고 같이 해결하면 되고 설교를 막 하니까 그 친구가 그게 웬일이야. 첫 데이트 때. 근데 그 친구도 얼마나 그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 첫 데이트 때 그걸 물어보겠어. 그 친구는 난 마음도 100% 이해가 가. 우리는 서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남성들도 여성들을 이해해줄 필요가 있고 여성들도 모르는 남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뭐 누가 잘못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알면서도 관리를 안 하고 병원에 안 가는 건 잘못이야. 오케이? 저 같은 경우는 꼭 쏴주는 게 세정제, 질 유산균. 그래서 나는 세정제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다니던 없어진 그 산부인과 있잖아. 거기에서 판매하는 걸 결국 사게 됐어. 그리고 나는 평소에 질 유산균을 먹는 게 이거거든. 아이일 건데 이게 알약처럼 생겼지. 가루거든. 투명한 캡슐이고 여기가 안에가 가루, 핑크 가루야. 씻을 때 세정제로 씻으면 되고 공복이나 밥 먹고 이런 거 다 상관없이 그냥 하루에 한 번씩 먹어주면 되고 하나하나 뜯어서 통 안에 넣고 그 통을 가지고 다녀. 지금부터 검진을 받고 진짜 크게 아프기 전에 평소에 관리를 해줘야 큰 돈이 안 든다. 이미 내가 평소에 잘 챙겨 먹고 있는 것들이어가지고 뭐 설명할 필요도 없어. 내가 이걸 먹기 전이랑 먹기 후로 나뉘는 이유가 뭐냐면 먹기 전에는 무조건 한 달에 한 번씩은 지렴이 왔었거든. 하루 이틀 정도는 가려운 느낌이 무조건 있었어. 그 분비물도 살짝씩 나오고. 근데 내가 이걸 먹기 시작한 후부터는 광명을 찾았어. 너네 내가 여기 밑에 첨부해줄게. 내가 언니한테 언니 나 이거 좀 추천해줘. 요새 좀 안 좋네 라고서 언니한테 보낸 그 내역이 있거든. 내가 여기다가 첨부한다. 날짜랑. 뻥 아니다 얘들아. 내가 말해줄 수 있는 거는 어려운 말 다 필요 없이 딱 하나야. 유해균이 있고 유익균이 있어. 질내 환경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겠어? 익한균들이 더 많으면 되겠지. 유산균을 먹어서 유익균들이 더 많아지면은 이 유해균들을 잡아먹어. 그럼 어떻게 해? 유해균들이 하고 죽어. 그럼 유익균들이 와 승리! 오케이? 그럼 질내 환경이 좋아지겠지? 이해가 되지? 이 아이힐 유익균 같은 경우에는 특허받은 그 3종 유익균이어가지고 이제 유해균들을 잡돌이를 하고 이제 질내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질내 유산균이기 때문에 이런 건 진짜 광고하기도 쉽. 이미 내가 먹고 있기 때문에. 너무 떠들었나? 나 같은 귀차니즘에 단순하고 이런 애도 이런 거 챙겨 먹고 관리하니까 산부인과도 꼬박꼬박 주기적으로 가고 하니까 너네도 해야 돼 얘들아. 이건 진짜 해야 되는 거야. 세정제 같은 경우에는 나도 그 병원에서 산 건데 그 병원이 문을 닫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도 이제 알아보고 새로 살 건데 좋은 게 있으면 내가 너네한테 공유를 또 해볼게. 내가 먹는 거는 하루에 한 번은 그냥 무조건 먹으면 돼. 언제든지. 간편하지? 너에게 추천한다. 내가 이런 컨텐츠를 찍게 되는 건 얘들아 사실
내가 옛날에 막 그 전남친 썰도 올리고 했고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고 이 세상이 쉽지 않아. 살다 보면 이런 모지고 힘든 날들이 있고 전남친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증거 잡고 막 이랬을 때 진짜 나도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질염도 진짜 오래 갔어. 그 질염이. 나는 한 달에 한 번 하루 이틀 정도 질염이 있었다고 했잖아. 나 진짜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럴 때는 질염이 안 낫는 거야.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그럴 때는 병원 갔지. 직방이야. 바로 나. 걱정하지 마. 무서울 거 하나 없어. 못 가겠어. 나한테 전화해. 내가 같이 가줄게. 어렸을 땐 나도 이렇게 생각했어. 내가 무슨 병에 걸린 건가? 근데 이걸 누구한테 말하지도 못하고 일단 존나 수치스러운 거야. 근데 얘들아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치고 나발이고 병원 가서 빨리 낳고 본인이 먼저 관리해서 퀸처럼 깔끔한 여자가 되는 것. 스스로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멋진 여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퀸이 가는 길. 이런 걸 찍은 이유는 나도 어렸을 때 그랬기 때문에 내 컨텐츠를 보는 친구 중에 어린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 DM이나 이런 게 정말 많이 오거든? 근데 18살짜리 친구도 있는 거야. 얘가 뭘 그런 걸 벌써 보냐. 세상에 어지러운 것들이 너무 많은데 뭘 그런 거 벌써 접하냐 했더니 전 그런 게 너무 좋아요. 언니가 너무 좋아요. 언니 이런데 그런 아이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사실 이런 거였어. 여자들만 알 수 있고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않은 것. 나에게도 만약 언니가 있었더라면 엄마한테 이런 걸 막 터놓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내가 좀 그런 거에 좀 샤이한 것도 있고 나 스스로 해결하려는 것도 많고 엄마랑 아무리 친해도 이걸 말하는 게 쉽지 않아. 이런 고민을 겪고 있을 공주들이 있을까봐 그리고 아직 어린 친구들이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걸로 공부해야 되고 본인이 관리해야 돼. 남이 챙겨주지 않아요 절대. 그 남자랑 어떻게 됐느냐 이런 거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 남자랑 어떻게 됐냐면 얘는 착했어요. 진짜 착한 애였고 근데 나는 사실 내가 너무 튀어서 F들을 바라볼 때 좀 애틋함이 있는 것 같아. 그런 F들을 바라보면 뭔가 마음에 온기가 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 친구랑 막 오래 간 편은 아닌데 그 친구는 본인의 방식대로 날 되게 많이 챙겨줬어. 예를 들면 진짜 현실적인 것들 있지. 내가 여행 갔다 오면 데리러 오고 멀리서 서울에서 인천까지 그냥 데리러 오고 데려다 주고 막 이런 실질적인 것들 있잖아. 근데 나는 뭔가 그런 것도 너무 좋은데 뭔가 더 F스러운 친구들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내가 그 친구한테 느꼈던 점은 그거였어. 애교도 많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 진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남자친구였거든 그 친구가. 내가 뭐 나 이런 거 가야 되는데 그럼 내가 다 태워다 줄게. 뭐가 문제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근데 뭔가 자기가 내가 데려다 줄까? 막 난 이런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런 뭔가 마음의 온기, 애교, 따스함. 나는 그 친구가 아직도 기억에 남고 그 황당하고 그 최악의 질문은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친한 애들 만나면 이거 물어봐 항상. 너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 정도로 아직도 기억에 남는 친구입니다. 그 질문을 한 그 친구가. 그래서 내가 다음에 좀 괜찮은 질세정제가 있으면 그거 꼭 들고 찾아올게요. 그리고 제가 먹는 이 유산균 아이일. 나는 스스로 이런 방법들을 터득했고 너희는 좀 더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 이런 걸 누군가 알려줬으면 좋았겠다라는 내 생각을 했었거든. 내 컨텐츠를 봐주는 공주들은 조금 더 편리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홍보하는 거 너네가 사도 나한테 아무것도 떨어지는 거 없어. 그냥 너네가 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런 거 왔을 때 그럼 싸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저렴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어쨌든 이렇게 노출이 되는 거면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공홈에서도 없는 가격으로 해주신다고 한 거거든. 여태 최저가래 보여준 적 없는 진짜 최저가로 링크 가져온 거라 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기회로 한번 이런 걸 접해보고 시작을 하는 것도 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컨텐츠를 계속 해볼 생각이야. 진짜 친언니가 있었더라면 해줄 수 있는 조언 같은 거나 이런 거를 많이 말해줄 생각이고 도움이 될 만한 제품들도 추천하고 광고도 할 생각이니까 너네가 생각이 있다면 도전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나 하여튼 진짜 황당한 기억이었던 그날의 질문입니다. 혹시 너도 지렴 있어? 이번 영상도 봐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나는 지금 합정으로 치킨 먹으러 가야 되거든 얘들아. 다음 영상 뭔지 알아? 전 썸남에게 유명해졌다 너입니다. 기대해. 너희가 아는 그 사람이니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됐으면 좋겠고 좋은 하루 됐으면 좋겠고 언제나 행복했으면 좋겠고 댓글 달아줬으면 좋겠고 전화 온다. 상훈 오빠 전화 온다. 빠이빠이 감사합니다.